지난 2개 영상에 걸쳐 상속재산 분할에서 정해야 할 3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상속인이 누구인가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 확정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최종 지역인 분배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고, 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 확정을 말씀드립니다. 상속재산 분배 형태 결정이 상속재산 분할의 과정의 복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상속재산 분배 비율까지 합의를 봤는데, 분배 형태를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아 협의 전체가 뒤집어지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1심 심판에서 정한 분배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고등법원에 항고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100억 원이고 상속인은 아들과 딸입니다. 만약 이 100억 원이 전부 은행의 예금의 형태로 남아있다면 분배 형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 상속분대로 계산해서 인출하면 되니까요. 반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치가 100억 원인데 토지 6필지 50억 원, 아파트 20억 원, 예금 10억 원,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 20억 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일단 토지 6필지만 하더라도 어떤 필지는 거래가 바로 될 정도로 미래 가치가 있는데, 또 어떤 필지는 상속인들이 서로 안 가지고 싶어 하면 이 토지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6필지 토지를 전부 경매로 넘겨 그 매각 대금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찰이 반복되다 보면 형편없는 가격에 매각될 수도 있죠. 다음은 6필지 토지를 구체적 상속분대로 공유 등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아들과 딸이 토지의 공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공유 관계를 겪어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가 아주 피곤합니다. 특히 공유자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 더 그렇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내 지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해도 보통은 은행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죠. 또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매달 사용료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돈을 주고 상대방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시세 감정을 한 후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몫을 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지금 자금 여력이 되면 이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6필지라면 예컨대 딸이 전부 단독 소유하고 아들의 몫을 정산해 줄 수도 있고, 각자 사이좋게 3필지씩 나눠 가진 후에 더 비싼 땅을 가진 사람이 차액을 정산해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을 거래해 보신 적 있거나 그런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없습니다. 당연히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은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특히 가족기업이나 피상속인 1인 회사의 지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이 있을 때 이 지분이 상속재산 분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내가 취득했다고 해서 당장 이것을 시장에 내놓아 팔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주당 주식가치 평가는 가능하니 자칫 비상장 주식회사 지분을 상속받아 상속세는 나왔는데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어 공경에 처한 상속인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에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분이 있을 때 내가 그 지분을 받아서 이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이 지분 대신 다른 재산으로 내 구체적 상속분을 확보하려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상속재산에 포함된 지분 외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있어서 경영권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이것을 협상의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지분 대신 다른 재산을 분배하는 데 동의해 줄 테니 액수를 깎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형태가 다양하고 재산에 대한 상속인들 각자의 주관적 가치가 다를 때에는 상속재산을 어떤 형태로 나눌 것인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베스트, 워스트 시나리오 다 생각해 놓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시거나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에서 정해야 할 4가지 중 마지막인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오변의 법률 포커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법률 이슈와 확실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